일단 그 윤창중 수석 대변인 문제는 저는 박근혜 후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누구가 추천했는지 모르겠고 나는 정말 이건 잘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뭐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추천을 철회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지만은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레임덕 현상이라는 것이 대체로 보면은 임기 말에 일어나지만 임기 초에도 일어나요.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에 레임덕 현상이 시작돼 버렸거든요. 그게 인수위원장 초기 내각 장관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저항감을 느꼈습니까? 왜 그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당선인이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임명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좀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합 문제를 했는데 저는 박근혜 당선인의 통합에 대한 시각은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좀 시각을 조정했으면 좋겠는데요. 통합이라는 문제는 이제 좀 지역 간 통합도 있고 이념 간 통합도 있을 수 있고 윤창중 씨를 진짜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념에 대해서는 한판 붙자라는 그 신호탄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다음에 세대 간 통합 문제, 또 이 양극화되어 있는 것, 이 계층 간의 통합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동서화합을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 당시 선거 때 옮겨간 사람들은 사실 초기에 등용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건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김경재, 그 다음에 한강옥 이런 분들을 선거 때 도움이 됐을 겁니다. 어느 정도. 근데 그분들을 그냥 동서화의 적임자로 내세웠단 말이죠. 근데 실제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보죠. 호남선은 그 사람들에서 너무나 비판을 많이 하고 오히려 그게 반감이 돼가지고 역시 90%는 민주당을 밀었습니다. 근데 또 그 사람은 동서화합의 적임자로 내세우니까 이건 호남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자존심을. 이런 문제 참 잘못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윤여준 장관이 또 문재인 담쟁이 그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을 장관을 시키면 윤여준 장관을 지지했던 사람이 과연 잘했다고 그럴까요? 또 배신자로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 문제는요. 정말 이게 추상적으로 말로 대충 끝나는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로 바꿀 경우도 있어요. 선거법을 바꿔가지고 대구에서도 민주당 당선되기 맞는 것이 더 진정한 방법일 수도 있고 이런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통합이 1번이 아니라 민생입니다. 정말 이명박 정부 할 일은 박근혜 정부 할 일은 민생과 경제 민주화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정말 걱정된다. 경제 민주화는 정말 나는 정말 너무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누가 그럼 경제 문제를 같이 끼어들어서 일을 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김종인 위원장만 있지만은 문제는 이명박 정부하고 차별성이 사실은 경제 민주화입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는 잘못했던 게 경제 민주화를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표를 얻으려면 무조건 경제 민주화, 즉 이명박 정책은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근혜 그 당선인 주변에는 전부 다 재벌이 잘 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경제 문제를 다루는 사람밖에 없어요. 과연 이거 누구라 할 거예요. 근데 인사 문제를 이런 식으로 윤창중 씨 임명하듯이 혼자서 다 해버리면 아무리 인적 풀이 높다 할지라도 과연 그 인수위원들 제대로 임명할 것인가. 그럼 아직 인수위원이 오늘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야기한 이 인수위원들은 인수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지 사실은 반개 조직 인수위원을 저는 하나도 임명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인수위원의 핵심은 통합도 아닌 민생의 경제 민주화를 제대로 할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인사에 따라서 야당과 국민들은 또 반응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럼요. 민생이 제일 중요하죠. 민생이 제일 중요한데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리가 잘 이렇게 묶여져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중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일 텐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꼬이긴 대단히 꼬였어요. 이게 뭐, 물어봐야 되겠는데, 물어볼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또 물어봐도 본인이 얘기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전 참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그 어떤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리의 명칭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본래 대변인이 있고요. 부대변인이 여럿 있잖아요. 대변인은 하나잖아요. 그죠? 네. 만약 둘이면 공동대변인, 셋이면 이제 공공동 대변인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수석 공동대변인 이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밖에 없는데 수석 대변인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뭘까 말이죠. 여기서부터 잘못 꼬였어요. 제가 볼 때. 잘못 꼬이고요. 뭐 지금 부대변인은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수석 안 붙여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대변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잘못 꼬였는데 사람도 잘못 썼어요. 우리 유 박사 뭐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도 잘못 썼습니다. 그 개인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말이죠. 그 개인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 진영 논리였던 겁니다. 진영 논리는 선거 과정에 필요합니다. 자기 진영을 강화시키고 상대 진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가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수위원회는 뭡니까? 용어도 좀 이상합니다만 한 정부로부터 다음 정부로 이게 전환되는 과정을 관리해주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벌써 인수위원회가 국가를 대표하는 겁니다. 근데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의 대변인이 진영 논리에 충실했던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기본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건 뭐 저는 100% 동의하는데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저는 뭐 당사자의 마음에 못 들어가 봤으니까 알 도리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이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직관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선이 예. 스스로 한 15년간 내가 정치를 했고 내 아버지한테도 배웠고 뭐 등등등등 해서 내 몸에는 그냥 직관이 있다. 그래서 내가 턱 보고 보았을 때 괜찮으면 이건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직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관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읽어보면 말이죠. 직관이 수십 명의 판단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그런 결과들이 많아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런데 직관이 뛰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는 정보가 충분해야 됩니다. 충분한 정보를 자신이 활용할 수 있을 때. 둘째는 자기가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직관으로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 두 가지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대변인 선정의 무리가, 이건 무리라고 보기도 참 딱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게 됐고요. 지금 박 교수가 지적한 뭐 통합위원회라든지 뭐 등등 이런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은 참 근래에 보기 드문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며칠 전에 만났을 때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인사 자료를 그냥 당선인에게 전달해주고 필요하면 조언도 해주고 협조도 해줄 그런 그 자세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